자, 미아는 반 친구가 여는 파티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미아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1층짜리 시골집으로 막 이사했다는 걸 떠올렸어요. 미아는 아버지에게 주말에 그 집에 가도 되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미아는 그 파티에 갔어요. 주말이 끝나고 미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미아에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미아는 정원이를 도운 후 나머지 하루는 위층에서 보냈다고 대답했어요. 미아의 아버지는 미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아는 위층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했지만 할머니 댁은 1층짜리 오두막 집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딱 걸렸군요. 11에 3을 더하면 2가 됩니다. 10에 5를 더하면 3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간이라면 말이 됩니다. 11시에 3시간을 더하면 2시예요. 10시에 5시간을 더하면 3시입니다. 어떤 왕이 세 아들 중 누가 가장 똑똑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3개의 상자를 준비해 그중 하나에 왕관을 넣었어요. 각 상자에는 문장이 하나씩 적혀 있는데요. 이 셋 중 오직 하나만이 진실입니다. 왕관은 이 상자 안에 있다. 이 상자에는 왕관이 없다. 1번 상자에는 왕관이 없다. 각각 한 개의 상자만 열 수 있고 왕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시겠어요? 첫 번째 문장이 참이면 나머지 두 문장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도 참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사실이라면 왕관은 첫 번째 상자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도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에 있겠죠? 하지만 이건 틀려야 할 세 번째 문장을 맞게 만듭니다. 세 번째 문장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문장은 틀린 것이고 첫 번째 상자엔 왕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술도 틀렸습니다. 이제 모순이 없죠. 왕관은 두 번째 상자에 있습니다. 여기 일련의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추가해야 할까요? 사라진 글자는 F입니다. F를 마지막에 넣으면 E가 되거든요. 제임스와 테일러는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이 10살이 되었을 때 제임스는 가족들과 다른 주로 이사를 했고 둘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15년 후 제임스와 테일러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학교에서 본 후로 처음 만난 거였죠. 둘은 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테일러는 이미 결혼을 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우와, 딸이 아빠를 많이 닮았어? 라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테일러가 아니, 완전 엄마 판박이야 라고 대답했죠. 아, 그럼 파란 눈에 금발머리야? 이번에는 제임스가 옳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테일러는 여자예요. 테일러가 엄마니까 제임스는 테일러를 묘사한 거죠. 여러분은 3개의 스위치가 연결된 방 밖에 있습니다. 어떤 스위치로 방의 불을 켤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죠. 스위치는 원하는 만큼 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가서 불이 들어왔는지는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스위치가 전구를 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의의 스위치를 2개 켜고 몇 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그중 하나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불이 켜져 있으면 전구에 연결된 스위치는 여러분이 켜둔 스위치입니다. 방이 어두우면 전구를 만져보세요.
뜨겁다면 방금 켜놓은 스위치가 연결된 스위치입니다. 전구가 차갑다면 손대지 않은 스위치가 맞는 것이죠. 에스미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루 종일 방황하며 걸었어요. 마침내 해가 질 때 으스스한 집을 발견했죠. 그곳엔 마녀가 살았어요. 에스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녀는 에스미가 수수께끼를 풀면 아침에 떠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이응, 70, 시옷, 96, 시옷, 162, 이응, 256, 기역, 354는 빠진 마지막 글자는 뭘까요? (1년의 17번째) 날은 1월에 있습니다. 1년의 70번째 날은 3월, 96번째 날은 4월, 162번째 날은 6월, 256번째 날은 9월에 있죠. 354번째 날은 12월에 있으니까 빠진 글자는 시옷, 12월입니다. 한 소녀가 부잣집 가정부로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가 매우 비싼 책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중 하나를 훑어보고 나서 그 책을 선반에 다시 두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계속 일을 했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일을 끝낸 후 이 가정부가 책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6번째 책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진 책이 이전에 있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훑어봤던 책이었으니까요. 집 주인이 돌아왔을 때 소녀는 책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웃기만 하면서 모두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컬렉션은 8권짜리였어요. 9번째 책은 사실 6번째 책이었고요. 소녀가 실수로 책을 거꾸로 꽂아둔 거였어요. 크리스마스 직전, 경찰은 아폰소라는 이름의 유명한 도둑이 칠레를 떠났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에 대해 유일하게 아는 것은 턱수염이 있다는 거였어요. 공항에서 경찰관들은 한 무더기의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다른 나라에서 막 도착한 사람들이었죠. 형사들은 수염이 있는 4명의 남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런던에서 왔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경찰에게 칠레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였어요. 세 번째 남자는 스웨덴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 남자도 런던에서 온 사람이었죠.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비행기표조차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했죠? 스웨덴에서 왔다고 한 남자는 겨울치고 옷을 너무 얇게 입었습니다. 그 시기에 여름인 칠레에서 온 게 틀림없어요. 안개가 자욱한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명의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둘 다 뇌진탕을 입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의 차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운전자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서로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서로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야! 사만다는 1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사만다는 겨울에 자신의 생일을 기념했죠. 하지만 21번째 생일부터 사만다는 여름에 생일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1월이) 여름인 남반구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 에바와 니콜은 매우 정직한 성격입니다.
이들은 1년 중 하루만 제외하고 항상 진실을 말해요. 생일에 둘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입니다. 이 둘에게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에바는 자신의 생일이 어제였다고 하고 니콜은 자신의 생일이 내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다시 물어봤더니 둘이 똑같은 말을 하네요. 이 둘의 생일이 언제인지 추측할 수 있으신가요? 생일이 두 번 있을 순 없죠. 하루에는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고 다음 날에는 다른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에바가 어제라고 했으니 에바의 생일이 먼저겠죠. 즉, 에바의 생일은 9월 17일이고 니콜의 생일은 9월 18일입니다. 베서니, 토미, 일라이자, 그리고 제임스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자신의 초콜릿을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초콜릿이 사라지고 없었죠. 엄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누가 간식을 먹었는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배선이는 하루 종일 수학 숙제를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토미는 밖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일라이자는 엄마가 초콜릿을 어디에 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그냥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엄마는 누가 자신의 초콜릿을 가져갔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일라이자였습니다. 엄마는 어떤 간식이 없어진 건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라이자는 그 간식이 초콜릿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로라, 벨, 클로이, 다나는 일란성 네 쌍둥이예요. 쌍둥이의 아빠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다나를 일찍 집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병원 예약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쌍둥이들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재미로 네 쌍둥이는 누가 누구인지를 숨기고 선생님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클로이는 가운데 어딘가에 있어요. 다나는 벨의 왼쪽, 오로라의 오른쪽에 있어요. 오로라는 다나 바로 옆에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클로이는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다나는 양쪽에 누군가가 있으니 다나도 가운데에 있을 거예요. 만약 클로이가 두 번째라면 다나는 세 번째일 거예요. 그러면 다나는 벨의 왼쪽에 있을 테고 벨은 네 번째에 섰겠군요. 그럼 오로라가 첫 번째가 됩니다. 하지만 오로라와 다나가 서로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클로이와 다나를 바꾸면 다나는 오로라 바로 옆에 있으면서 벨의 왼쪽에 있을 거예요. 자, 오로라, 다나, 클로이, 그리고 벨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다나는 두 번째에 서 있습니다.